동화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양도세 실수 사례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째인데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과세 조항 못지 못한 사례, 그다음 상속받은 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 2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주택 양도 전에 분리를 했으나 실질 과세로 과세하는 거고, 시골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상속 시점에서 상속 개시일로 장특공제가 됩니다. 1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1, 2, 3이죠. A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1년 이내에 1년 이후에 취득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2년 보유 거주 요건, 신규 주택 취득하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신규주택 취득 요건은 종종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넘어야 되고, 종종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래서 1년, 2년, 3년. 그래서 1, 2, 3이죠. 1년 이상 의미는 2014년 12월 30일 날 주택 취득할 때 15년 12월 30일이 아니라 하루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을 별도 세대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신규 주택을 봅니다. 그래서 1, 2, 3 원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증여 후 남은 주택,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3주택을 소유하다가 한 주택을 증여 후에 남아있는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로 해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의 기한 내의 사유는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가능한 게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경우에, 그리고 사업 고실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해야 되는데 1년이 안 되고 바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 치아,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학교폭력, 그 다음에 수도권의 공공, 지방 이전, 이거는 바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상속주택을 10년 1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20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2년 보유하고 양도를 해서 이거 비과세를 알고 있는데, 이 상속주택은 취득하는 시점에 이 상속주택도 주택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1세 2주택으로. 그러나 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은 가능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다음 상속주택, 그다음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가능하죠. 그러나 상속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의 경우는 예외적인 거죠.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가 포함되는 거죠.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다음에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수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부터는 소수 지분도 상속주택수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2주택. 자, 농어촌 상속주택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사고 시골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이런 농어촌 상속주택은 특례로서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내 읍면지역 이런 경우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는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특별히 비과세됩니다. 자, 상속주택 관련 사료별 과제인데요.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본세율을 받습니다. 상속주택은 중과를 하지 않죠. 그리고 별도 세대 상속인데 먼저 상속주택 취득하고 후에 일반주택 취득하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앞에 일반주택이고 후에 상속주택인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주택도 중과를 안 하려면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 최근에 25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18년 2월에 오피스텔을 사하게 취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3년 2월에 주거용으로 하고 1년 후에 팔았어요. 근데 주거용 기간이 2년 이상은 주거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2라는 게 123에서 1세 2주택 123에서 주거용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도한 날까지 2년 이내 실제 주거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 장용농지 경우에 전답을 만약에 대지로 바뀔 경우에 이게 감면이 안 되는 것처럼 양도 시점에 주택이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하다가 주택 2회로 바뀌고 다시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주택으로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용도 변경 경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가로 변경할 경우에 새로 상가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주택으로 본 이후부터 1세 2주택이 되니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게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후 주택으로 양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해제 후에 주택 용도 변경으로 봅니다. 주택 양도 전에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였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B주택 취득하고 다시 B주택 증여하고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했죠. 이게 자녀에게 증여를 한 거죠. 그러네.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세대 분리를 했죠. 그래서 나는 1주택자라 해서 양도해서 6억에서 12억으로 양도해서 비과세다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 확인합니다. 비과세를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형식작은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세대로 봐서 가세한 겁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양도주택이 당시 현황을 보는 거고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확인합니다. 1세대 보면은 일단은 독립된 세대주여야 돼요. 30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그리고 배우자 사망 30세 미만 미혼자 경우에 1인 가구 금액의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9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에서도 독립되었다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던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김국세치는 시골에 방치되는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는 비주택을 양도한 후에 1주택 1세대 비과세를 받았는데 추가된 거예요. 시골주택도 과세가 되는데 장기간 공과 상태를 방치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상실돼 폐가 상태라면 읍면사무소에 폐가 확인서를 받으면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보고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주택수로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양도 전에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절세 팁이죠. 다른 주택 양도 전에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는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주거용이죠.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것도 초심 지방법원에서 국세청이 이긴 사례예요. 그래서 주거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되는 보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주택, 농어촌 주택 일반주택 양도 있는데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줍니다. 자, 6번.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A주택으로 해서 부산으로 공기업이 이전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7월에 근무사 한편을 옮겼는데 8월에 본인 주소도 이전했어요. 그래서 24년 9월에 매각했는데 2년이 안 됐어요. 보통 2년이 넘어야 비과세를 받는데 그래서 보유 거주 기간 관계없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니까 나머지 세대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올 이사를 해야 돼요. 근무자 형평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필요한 거죠. 1년 이상. 근데 보유 거주 기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세대 전원이 시군구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지 않아서 과세된 케이스예요. 자, 7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특공제 산정 시 보유 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세를 초과 납부한 사례인데요. 부모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주택을 양도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특공제는 13년 10월부터 23년 10월이 아니라 거주한 20년 4월부터 상속 개시 시점, 그 다음 23년 12월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 계상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만약에 함께 살았을 경우는 비과세 판단은 1, 2, 3,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위에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년 이상 보유하는 거. 장특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는 토지 건물은 2년 2% 15년 30%고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만약에 비과세는 상관없죠. 1세대 1주택은 상당히 높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상속받은 주택과 비과세 그다음에 장특공제 구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비과세는 그렇게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장특공제가 민감하지만 일반적인 12억 미만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부터 장특공제가 계산되는 겁니다.